자 여러분, 저는 어쌔신스 크리드라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역사적인 깊이가 있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2007년에 1편을 이제 개발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게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평균 900만 장 이상 팔렸어요. 평균. 디아블로가 몇 장 팔렸다 그랬죠? 2가 400만 장, 3가 3천만 장. 와, 3천만 장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막 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평균이 900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총 판매량은 이제 1억 장을 이제 돌파했어요. 예, 너무나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이제 역사 고증을 통해서 만드는 게임으로 유명해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증을 역사학자들에게 실제로 고증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세 시대였는데 이 게임이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멀리 가요. 막 기원전 막 이집트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게임의 시대는 언제냐면 게임의 배경 시대는 현재예요, 현재. 오히려 좀 약간 근미래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주인공이 있고요. 애니머스라는 가상현실을 구현해주는 기계가 발명이 된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있잖아요. 그 이집트 시대 막 진짜 뭐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 사건의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느낌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냐 여기서는 이 게임에서는 만약에 아마존님이 아마조네스의 피를 물려받은 DNA를 가지고 있는 후손이라는 말이죠. 이름도 아마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시기를 한번 우리가 가보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근데 이 애니머스라는 기계는 아마존의 DNA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가상현실, 메타버스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존님이 조상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로 타임슬립 해갖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과거 조상들의 삶을 돌아가서 체험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시대선으로 이제 이 게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최근이죠. 2018년도에 나왔던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이런 식으로 뒤에 이름이 붙거든요. 근데 오디세이라는 거를 보면은 BC 431년에서 421년 사이의 배경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의 그리스를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인 거예요. 네. 그게 근데 2018년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2017년에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나온 게임은 BC 49년부터 43년까지 해서 헬레니즘 시대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말기의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2020년 기원 후로 넘어와가지고 영국을 바이킹들이 침략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배경으로 만든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최근에 나온 이 3부작이 가장 시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예전으로 돌아간 내용이에요. 2007년, 2008년, 뭐 2009년 요때 나온 배경이 다 이제 십자군 전쟁 그 시대의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르네상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뭐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에 뭐 2개 정도 나오고 뭐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후드 뭐 이런 제목이 탁탁탁 붙어가지고 한 4편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은 또 이제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을 또 배경으로 해가지고 식민지 아메리카 시대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블랙 플래그 이런 거는 이제 배를 타고 해적들이랑 뭐 군함들이랑 그 옛날 범선들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또 싸우거나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전쟁 같은 경우는 넓은 아메리카 대평야 이 마주보고 군인들이 서로 돌격하면은 막 뛰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툭툭툭툭 걸어가서 총 한번 쏘고 다 죽고 그 다음 사람 또 총 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막 뛰어가서 다 그냥 죽입니다. 그냥 막 죽여요. 그냥 혼자서 다 죽여. 주인공 멋있어. 보정이죠. 맞아도 안 죽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게임에 딱 보면. 그 다음은 이제 2014년에 유니티라는 게 나오는데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그 애니머스 기계를 통해서 가가지고 또 경험하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신디케이트라고 산업혁명 시대 때 배경으로 또 진행하고. 이 게임이 원래 이런 식이에요. 와, 나 이 게임을 진짜 저는 이제 접하게 되면서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데 흥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딱 설명드리면 실제 역사적인 어떤 적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게 흥미롭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역사적인 게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막 찾아보고 싶어지는. 근데 이 게임이 진짜 대단한 게 이 시대의 사건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게 궁금해지면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설명이 쫙 나와요. 역사책인 거죠. 네, 역사를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게임이 어떤 욕구를 또 해소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역사에 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6.25가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뭐 김일성을 없앨 수 있었다면 그 시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시점에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암살자 역할이 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조용히 없앨 수 있었다면 뭐 그런 가정을 이제 게임이 좀 욕구 해결을 시켜주는 거죠. 제가 이 게임을 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잘한 게임이에요. 어쌔신 크리드 디스커버리 투어라는 모드가 있어요. 뭐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있고 오디세이라는 게임이 있고 발할라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렇게 이름이 붙는 것마다 시대 배경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리즈물로 이렇게 게임을 만드는데 2017년 정도에 이제 네. 오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이때부터 디스커버리 투어라는 그 컨텐츠를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게임 속에서 구현된 그 이집트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물이라든지 뭔가 문화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게임 안에다가. 네. 이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오픈월드라고 그러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생활이나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완전히 공부할 수 있게끔 교육 모드로 만들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멈춰서 저게 뭐지라고 해서 딱 하면은 내용이 쫙 떠요. 그런 모드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투어를 시작해갖고 지정된 어떤 길을 따라 걸으면은 피라미드도 보면서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피라미드가 나타나는 거죠. 피라미드 안에 뭐 유물이나 이런 걸 발견됐던 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린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클릭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박물관에 있는 현존 모습도 보이게 되고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게임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레이션이랑 글이라든지 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그리스 시대를 이런 식으로 투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이제 어쌔신 크리드라는 이 게임을 소개를 했는데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 그 배경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사이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누비면서 뛰어다니면서 게임을 한다라는 거. 재미적인 요소와 그런 교육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한 10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다 하려면은 한 1년은 고생하셔야 됩니다. 다 깨시려면. 대단한 세계네요. 제가 봤던 디스커버리 투어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왜 우리가 미라를 보면 미라의 결과물만 우리가 보잖아요.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사망했을 때 뭐 내장 기관들을 꺼내고 그런 것들이 어쌔신 크리드 디스커버리 투어에 들어 있어요. 미라를 만드는 법. 그래서 막 보여줘요. 막 뭐 꼬챙이를 코로 넣어서 뭐 뇌에 있는 걸 꺼낸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게임 캐릭터가 막 그걸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가면 사실 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폐허가 돼 있는데 그 폐허를 보는 게 아니라 어쌔신 크리드에서는 그 당시 옛날에 가장 번성했을 때 그걸 재현해서 보여주니까 정말 메타버스 박물관 약간 살아있는 박물관 네, 맞아요. 느낌이 메타버스예요.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도가 메타버스의 거의 시초에 가까운 시도예요. 그렇죠. 네, 3D로 게임 진행자들이 그걸 직접 보고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임들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 뭐 20대까지도 익숙하게 메타버스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지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들은 그렇구나라고 되게 남일처럼 저 세상 얘기처럼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오늘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이런 세계가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다는 걸 뭐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넓은 세계인 줄
고증이 실제로 되어 있는 그런 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유명 박물관과 조인하고 유명 큐레이터들이랑 그래요? 다 그 조인해서 조사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유비소프트가 이 어쌔신 크리드는. 그래서 그 다큐처럼 만든 그런 저기 영상들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단순한 게임이 진짜 아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디스커버리 모드 보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외국의 게임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시대에 막 고증을 막 이렇게 듣고 막 연구하고 한 다음에 게임으로 조선 시대를 그대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갔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외국의 게임 회사가 우리나라 예전 모습을 게임으로 다 만들어 준 거야. 너무 좋지 않을까 진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타버스 이제 BTS 딱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BTS가 딱 나와서 오징어 게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문기 뜻을 밝히는 묵사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랩하셨어. 네.